1화는 5화 막바지부터 시작된 블록 토너먼트 경연 전체를 한 화에 담아내며 각 블록들의 구성원들이 4인 1조로 하여금 시너지와 팀워크를 내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합을 맞춘 퍼포먼스가 돋보이기도 했지만 한 명의 존재감이 지나치게 강력해서 다른 팀원들이 묻혀버리거나 다른 조원의 실수로 인해서 무대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이 가는 등으로 조합과 인원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무대였죠. 또한 규칙상 1라운드에서 패배한 블록은 2라운드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어도 출전할 수 없다는 규칙 때문에 대부분의 블록은 1라운드에 실력자 내지는 강한 인상을 남길 무대를 준비했는데 이로 인해서 오히려 뒷심이 부족해져서 2라운드에서 패배하는 그림도 나오고는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고 최고로 뽑는 무대가 있다면 바로 1블록의 1, 2라운드인데 4블록의 무대도 충분히 파워풀해서 좋았지만 제이통이 랩을 시작하자마자 순식간에 다른 1라운드의 7명을 전부 다 쩌리로 만들어버리는 카리스마와 포스를 보여주었다고 느꼈습니다. 지금껏 제이통의 랩이 좋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인물 자체에서 뿜어내는 인상과 아우라가 이 사람은 정말 강하고 랩을 잘한다고 믿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무대였습니다. 또한 5화에서 7블록의 트레이비와 폴로다레드가 같은 크루와 소속사 그 이전에 끈끈한 친구 사이였던 플리키뱅이 있는 1블록으로 이적을 했는데 가히 신의 한 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폭발적인 팀워크로 2라운드의 승리를 쟁취합니다. 셋의 조합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특히나 덤밀스의 훅이 그야말로 치트키 수준이었는데 이것 또한 셋의 소속사 사장인 언예도와 함께 만들었던 곡의 훅을 가져온 것이었죠. 당연히 2라운드도 1블록이 이길 거라 생각했지만 3블록이 후공이라 상대적으로 유리했고 실수 없이 무대도 잘 맞췄는데 몰표라는 기막힌 결과로 승리할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지만요. 또한 아쉬웠던 무대를 꼽으라면 단연 7블록이었는데 초반 오웬과 더블다운의 활약이 두드러지나 했으나 뒤이어 마브와 포기했던 바럼의 실수가 두드러지며 차라리 오웬을 뒷순서로 배치할 수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싶지만 결국 오웬을 제외한 다른 팀원들의 실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었겠네요. 여담으로 7블록의 마브는 다양하게 의견을 냈고 자신감을 보였지만 결국 실수의 주축이 되었는데 패배의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다 오웬에게 크게 혼나고 말았습니다. 마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진작에 눈치챈 건지 차범은 둘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포기했던 발언과 자리를 피하는 장면도 인상적이었고 마브에게서 옛날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는 오웬이 6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다음 최종 우승을 차지했던 1블록과 5블록을 제외한 다른 6블록에서 탈락자를 가릴 데스매치가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다들 탈락 예정자들끼리 싸울 것으로 예상한 건지 퇴장한 구성원들은 긴장을 놓지 않고 각자 맹연습 중이었지만 제작진이 공개한 룰은 이러한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리더들은 탈락 후보를 먼저 3명 선정하고 각 1대1 대결을 통해 승리한 리더의 구성원은 생존, 패배하면 탈락이었죠. 해당 룰이 공개되면서 구성원들의 연습은 그대로 무용지물이 돼버렸고 리더들의 책임감에는 한층 더 쇳덩어리가 쌓이는데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했던 한 리더의 행적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가오가이였죠. 다른 리더들은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열심히 고군분투를 했지만 가오가이는 구멍이 될 전력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실력자들을 영입하려 했기 때문에 일부러 힘을 빼고 랩을 하거나 아예 랩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8블록의 히피쿤다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오도마가 생존하게 되자 오히려 본인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죠. 이 데스매치의 결과로 인해 2블록은 김가연, 6콘 탈락, 3블록은 뻘컵 탈락, 4블록은 전원 생존, 6블록은 그 동물 탈락, 7블록은 문, 마브 탈락, 8블록은 감마, 김기표가 탈락하며 총 8명이 7화를 끝으로 퇴장하게 됩니다. 그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 9월 말에 압구정에서 일어났던 제시의 폭행 방관 사건이 조명되면서 해당 현장에 방관자 및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만큼 비슷한 시기인 5화부터의 분량이 통편집되었죠. 6블록 2라운드 무대는 준이와 지구인이 활약했지만 오도마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그 동물은 이름도 모습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건 정확히 모르지만 패배를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뿐입니다. 그리고 7화의 예고편에서는 마치 가오가이가 자신의 실수로 자책을 하는 것 같이 편집되었지만 결국 교묘한 악마의 편집으로
것으로 밝혀졌죠. 가오가이가 일부러 랩을 하지 않아서 자신을 떨어뜨렸다는 걸 직관한 그 동물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심신미약 상태가 되었고, 그렇게 제시 폭행 방관 사건의 가해자 및 방관자로 지목되는 스노우볼이 굴러갔다는 일부 리스너들의 추측이 오고 가고 있지만, 물론 진실은 그 동물만 알고 있겠죠. 7화는 본격적인 영입 전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다소 소극적으로 움직였던 1차 교체와는 달리 팀 인원수의 중요성과 탈락자들의 공백으로 인해 다들 발등에 불 떨어진 것 마냥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그렇게 총 9명의 이동과 3블록의 리더 교체, 그리고 2블록의 폐쇄라는 대규모 변동이 있었죠. 8블록은 첫 결성부터 최악치라는 인식에서 시작했고, 그렇게 99 네스티키즈 듀오가 어떻게든 분위기와 기세를 살려보려 노력했지만 단 한 차례의 매치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며 결국 99 네스티키즈와 다니엘 지칼만 남았습니다. 다니엘 지칼은 패배와 데스매치의 압박으로 인해 멘탈이 완전히 갈려나가 결국 자진하차를 결심했고, 남은 둘은 그를 설득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의 뜻을 존중해 주었죠. 99 네스티키즈 둘 중 하나가 탈락하면 나머지 한 명이 자진하차하겠다는 선언과 다르게 결국 둘만 남아버린 8블록은 블록 폐쇄를 결정하며 블록머니 200만원을 들고 4블록으로 이적합니다. 8블록이 방심할 만한 약팀이 아니었다는 걸 나름대로 증명한 99 네스티키즈였기에 전력 보강이 되어줬다는 것에는 매우 큰 이의가 될 전망이죠. 7블록의 첫 시작은 8명이었지만 1차 영입 시기에서는 트레이비와 폴로다레드의 이적, 데스매치에서는 문과 마브가 탈락하면서 순식간에 팀이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사실 7블록의 붕괴는 예정된 수순이었는데 바로 언어적인 문제로 가벼운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블록들과 달리 단합력과 결속력이 최악 수준이었죠. 리더인 차붐은 해외 경력이 있고 오웨는 영문학과 출신으로 다른 교포 래퍼들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지만 번역이라는 중간 다리가 있어야 했던 트레이비, 폴로다 레드, 마브가 쉽게 적응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이것이 원인이 되어 팀원들이 블록을 떠나거나 탈락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차붐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끝까지 리더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한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는데, 먼저 블록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게 의미도 없고 불가능하다는 걸 빠르게 파악하면서 곧바로 오웬과 더블다운의 이적에 동의했고, 이 블록에게 블록머니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포기했던 바람을 받아달라는 거래를 성사시키며, 차붐은 이전부터 함께 팀으로 활동해보고 싶었던 하온이 있는 3블록으로 이동합니다. 구성원 간의 시너지와 단합력은 블록들 중 단연 최악이긴 했지만 끝까지 리더로서 책임감을 다했던 차붐의 기지가 빛을 발휘하면서 폐쇄되는 최후까지 최악으로 남은 블록은 아니게 되었죠. 6블록은 가오가이가 최소 1개의 자리를 확보해 실력자를 영입하려는 전략으로 일부러 데스매치에서 그 동물을 떨어뜨렸고, 그렇게 가오가이는 빈자리를 채울 래퍼를 물색하는데 1차 영입 시기와는 달리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신스를 포착해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합니다. 둘 사이 분위기도 이전과 꽤나 차이를 보이는데, 처음은 가오가이가 신스에게 매달리는 입장이었지만 두 번째는 되려 점점 견고해지는 가오가이를 신스가 역으로 4블록에 영입하려 시도했죠. 결국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로 하고 멀어지는 사이에 모이비가 이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얻고 곧바로 신스에게 알려 이미 균열이 가있는 그녀에게 확실한 치명타를 갈겨버립니다. 그렇게 신스는 4블록에게 자신은 쓰레기다 선언을 하고 6블록으로 이적하면서 가오가이는 중간 목표였던 신스와 맥데디 영입을 최종적으로 성공했죠. 다른 블록들이 팀을 승리로 이끌자는 이타적인 성향으로 나아간다면 가오가이는 승리할 팀을 만들자라는 꽤나 공격적인 전략으로 진행하는데, 그렇기에 냉정하고 잔혹할지라도 발목을 잡는 구성원은 과감하게 탈락시키고 빠른 정보 습득과 활용으로 이간질을 시키며 본인이 원하는 주요 전략을 아군으로 만드는 레퍼블릭 전체에서 가장 서바이벌적인 면모와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죠. 물론 목적은 최종 우승이겠지만 그 사이에 또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있을지 가장 기대되는 블록입니다. 5블록은 메이슨홈이 탈락하고 1차 영입 시기에는 맥데디가 무한 탈주를 강행하며 당시 블록 중 가장 적은 4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블록 토너먼트의 대진 총괄이라는 이점을 받습니다. 그렇게 본인들의 최대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가며 승리의 초석을 닦았고,
갔고, 그렇게 1블록과 함께 우승을 달성하며 블록머니 순위도 3천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죠. 중간에 JP의 컨디션 문제로 인해 리더가 쿤디 판다로 교체되었고 7블록의 오웬과 더블다운을 데려오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더블다운은 1블록에게 더 매력을 느꼈는지 결국 1블록으로 다시 이적했고, 여전히 5명이라는 가장 적은 수의 블록이었지만 탈락 후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던 오선에게 리더 자리를 주는 조건으로 마감 5분 전에 영입을 하는 데 성공하며 최종적으로 6명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한 명이라도 영입하는 게 중요해도 저렇게 리더 자리를 쉽게 넘기는 것이 맞나 싶지만, 이 상황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4블록은 펀치넬로의 대활약으로 탈락 후보들을 전원 생존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로 인해 결속력이 강화되려나 싶었지만 가오가이의 이간질로 인해서 와장창 무너져버린 신스는 자신은 쓰레기다 선언하며 6블록으로 이적합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4블록은 리더를 스카이 민혁으로 교체했고, 이리저리 영입을 시도하다 8블록을 폐쇄하고 나온 99 네스트키즈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죠. 거기다 히피쿤다가 들고 온 블록머니 200만원까지 덤으로 받고 말입니다. 4블록은 첫 7인 결성부터 탈락자도 유동 인원도 쭉 없다가 처음으로 구성원 변경이 이루어졌고, 8블록에 에이스 듀오를 데려온 만큼 그들이 신스의 빈자리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지 기대를 걸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3블록은 화기애애했던 지난 모습들과는 달리 뻘컵의 탈락으로 순식간에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그럼에도 서로를 위로하고 힘내려 했습니다. 그나마 7블록을 정리한 차붐을 데려오는 성과로 8명이 맞춰지면서 다시 분위기를 되찾 5선이 무한 탈주를 해버렸죠. 마감 5분 전에, 그것도 저번 맥데디와 마찬가지로 블록에게 아무런 언질도 없이 이적을 해버리면서 3블록은 단체로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5선은 3블록에서의 분위기 자체는 좋았지만 자신이 안전지대 안에 있다 생각지 못한 건지 탈락 후보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리더의 탈락 면제라는 보험에 집착을 하고 있었고, 5블록에서 리더를 선뜻 넘겨준다는 말에 바로 이적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살펴볼 흥미로운 포인트가 보이는데, 다른 블록들은 리더 교체를 오로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원을 영입하기 위해 선택을 했던 반면 5선은 오로지 탈락 면제라는 이점 하나만을 보고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5블록은 리더를 넘겨주는 걸 동의했던 만큼 진다는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며 심적으로도 5선보다는 훨씬 안정되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5선의 탈주로 하오는 깊은 빡침을 느끼며 무작정 5블록으로 쳐들어갔고 5선에게 이 부분을 정확히 짚습니다. 물론 5선 또한 반박하며 하온의 말을 차단하고 그렇게 3블록과 완전히 갈라선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 부분에서 하온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다, 또는 5선이 너무 싸가지가 없었다 등으로 이야기가 갈리고 있습니다. 하온은 팀을 위해 이타적으로, 그리고 그만큼 구성원들을 아끼고 애정했어도 결국 믿었던 만큼 배신당하면서 분노했고, 5선은 최대한 살아남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레퍼블릭이라는 서바이벌 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어느 쪽이 정답이었다고 단정짓기보단 각자의 선택을 이해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죠. 이 블록은 유콘과 김가연을 떠나보내며 결국 공백이 생겼지만 칸은 차분과의 거래로 뽀기했던 바럼을 데려오며 노선과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제이통이 이적에 관심을 보인다는 정보를 포착해 칸과 루피가 제이통을 적극적으로 섭외하려 했죠. 특히나 루피가 부드럽게 설득하며 제이통의 참여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고, 그렇게 결심이 선 제이통은 2블록으로 이적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제이통의 이적 의사는 1블록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억장 와르르 멘션이었죠. 애초에 1블록 자체가 제이통을 중심으로 뭉쳤기도 했기에 제네더 질라의 말 맞다나 홍철 없는 홍철팀으로 전락해버리는 불상사였습니다. 하지만 제이통의 굳은 의지는 막을 수 없었기에 눈물을 머금고 결국 제이통을 2블록으로 보내줍니다. 그렇게 그의 빈자리를 채울 인재를 찾으려 1블록은 더블다운에 집중하는데, 더블다운 또한 1블록의 무대의 파워를 체감했고, 마침 7블록에서 인연도 쌓았던 트레이디와 폴로다레드도 있던 1블록으로 이적을 결심합니다. 여러모로 다사다난하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2차 래퍼 영입 및 리더 교체가 끝나고 다음 열린 경연은 바로 블록 대항전이었습니다. 블록 전체가 말 그대로 맞다이를 까는 건데, 총 8라운드로 번갈아 진행하며 나오는 라운드에 인원 제한이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죠. 거기다 나오는 설명은 더할 나위 없이 충격적이었는데, 패배한 블록
블록은 리더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바로 데스매치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오선은 좆되고 말았죠. 물론 데스매치의 결과에 따라 한 블록은 전원 생존하기도 한다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두 블록이 전체 탈락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역시나 이번 대진 또한 인원수가 가장 적은 블록부터 대결 상대를 지목할 수 있었지만 대신 지목당한 쪽이 라운드마다 선호공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5블록은 4블록에 상대적 약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는 점을 포착해 대진 상대로 결정했고 3블록은 6블록을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1블록과 2블록의 매치로 발전해버렸죠. 그렇게 J통과 J통 없는 J통 팀의 매치가 성사되면서 기가 막힌 드라마의 서사시가 만들어졌고 마지막으로 1블록과 2블록의 대결을 보여주는데 단체로 맞상대를 디스하고 놀리는 마치 쇼미더머니의 디스 배틀을 연상케 하는 무대를 보여줍니다. 과연 각 블록들은 어떤 무대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8화가 나오는 대로 후기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데스매치가 종료된 이후 각 블록들이 섞이며 회포를 푸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웬이 만취한 상태로 각 블록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부의 탈락으로 상심한 오웬에게 각 구성원들은 심심한 위로를 건네지만 덤밀스에게 탈락 후보 투표 여부를 묻기도 이 블록으로 가서 묘한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으로 심상치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죠. 특히나 오웬의 술병을 잡은 손이 묘하게 스쳐가는데 마치 벽을 여러 번 친 듯한 상처가 나 있었죠. 이에 루피가 오웬을 흡연장으로 데려가며 다독여주고 챙겨주고 숙소에서 함께 과거를 추억하는 등으로 성장한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오웬은 한때 루피를 리더로 모셨다가 지금은 자신이 한 레이블 리더가 되어 있었고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야 당시 철이 없었던 자신을 받아준 루피가 떠올랐는지 계속 울면서 사과를 하는데 오히려 루피가 자신이 더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는 장면이 이번 7화 어쩌면 현재까지 레퍼블릭의 모든 회차에서 최소 탑3 명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